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치파인만의 정대영 부원장님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파이마 학원에서 중3과 고등학생 수학 수업과 동시에 이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대영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설명회 동영상을 보게 돼서 네. 거기서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하게 격동의 2028이죠. 네. 그거를 내신 파트, 수능 파트에서 고교 선택과 잘 버무려서 설명해 주시는 걸 네. 보고 꼭 한번 초빙을 해야 되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2028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막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네네. 도대체 바뀌는 게 뭐고 얼만큼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고교 선택이 특목자산은 끝났고 그렇죠. 일반고도 다 지원이 뭐 실제로 학교에 내는 거는 12월 달이니까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아들한테 여론조사하고 교육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게 요 바닥에는 고교 선택이라는 이슈가 깔려 있는 거고 네네. 그 위에 내신하고 수능 네네. 2028 네. 요거를 오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네. 질문을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쵸. 네. 욕심도 많게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넣었어요. 네네. 2028 내신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5등급 상대평가제라는 거잖아요. 네. 결론부터 네. 이게 지금 대치동에 유리한 겁니까? 불리해지는 겁니까? 결론부터 극상위에는 불리한 건 것 같고요. 네. 근데 극상위가 아니다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극상위는 어쨌든 1등급 받는 애들인데 걔네들의 변별력을 주는 범위 자체가 이렇게 넓어진 거니까 그 친구는 그럼 학교 성적 이외의 평가 요소들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극상위권을 변별하는 데는 분명히 조금 더 다른 평가 요소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힘들어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부터는 어쨌든 항상 1등급을 뭐 이전 9등급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1등급만 받는 학생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 한 학교에 400명이 있다고 그러면 9등급제에서 4% 따지면 이제 몇 명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등급 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역량이 더 이제 다양하게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 이외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진다면 또는 뭐 대치동에서 어떠냐를 따진다면 극상위권으로는 불리하다. 근데 나머지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극상위권이라는 건 이제 네. 1등급 안쪽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아이들. 소위 이제 메디컬 라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메디컬 라인이나 뭐 메디컬이 아니더라도 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전 과목이 굉장히 탄탄하고 이런 친구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내신이 아닌 다른 요소로 변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네.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생기부를 만들어 가느냐. 네. 이게 가장 클 것 같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만 하더라도 워낙 학생부를 좋아하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이미 몇몇 대학이 발표한 것처럼 수능에도 지금 내신이 조금씩 학생부가 들어가는 거가 정시에서도 네, 그렇죠. 결론이 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성적만 따지면 되던 애들이 나머지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그러면 비교과, 그 세특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주느냐. 보통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좀 나뉘잖아요. 공부만 막 잘하면서 다른 거 신경도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학교에서 아 얘는 모범생이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이랑 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뭐 반장, 회장, 부회장 또는 뭐 정규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것도 다 챙겨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했을 때 학생부가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만 단순히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지필고사를 100 맞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대치동 안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그 이슈를 건드리기 전에 변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 1이 나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말 되게 쉽게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되게 어렵죠, 그게. 네. 그래서 올 1을 위해서 어딘가 그 다른 곳으로 떠난다든지 그런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탈대치. 이른바 탈대치는 요 극상위권에 한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이 극상위권 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유가 어쨌든 극상위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줄을 세울 때 전교 5등 이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교 5등 이내. 대치동에서 전교 5등 이내면요. 어디를 가도 1, 2등입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대치동에서 몇몇 학교들, 뭐 광역단위 자사고부터 여학교 일반고까지 떠올려 봤을 때 이 동네 학교들의 학업 역량, 학생들의 학업 역량은 타 지역을 훨씬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뭐 학교 성적이나 다른 학교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떠나서 내가 1등급을 받고 학교에서 1이 된다. 그러니까 1등급뿐만이 아니라 1등이다. 학교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학생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 정도 역량이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탈대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극상위권이라면은 올 일을 위해서 탈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뭐 일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너무 보인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약간은 말릴 것 같은데 일이 그냥 확실하다. 오히려 그럴 때는 조금 더 안정지향을 하는 거죠. 그 확실한 일들이 내 친구가 두세 명이 더 있는 데보다 나밖에 없는 데가 나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탈대치를 해서 간 지역에는 네. 이제 우리가 전문교과라는 거를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때 전문교과라는 수많은 과목들이 펼쳐지면서 상대평가. 네, 그때 5등급제를 받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목들에서 다 1이 나오는 지역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가정을 하는 거죠. 너는 1이 될 거다라고. 네. 그리고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원을 활용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전문교과가 모든 과목이 뭐 인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들이 특히나 지역을 벗어나면 더 없을 거거든요. 대치동보다도. 그때는 이제 학생 역량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주어지는 내용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들을 100% 소화하면서 이제 성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 자세가 돼 있는 학생인가가 제일 중요해지겠죠. 그럼 또 제가 질문이 생기는 게요. 네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에서 다 일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역별로 전문교과의 어떤 스펙트럼에 다르죠. 퀄리티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전문교과에서 E가 좀 섞여 있는 애랑 뭐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올 1을 받은 아이랑 이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서울대다 했을 때는 그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거는 등급과 점수잖아요. 환산된 점수. 그걸로 생각했을 때는 1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가장 우선 아닌가.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평가는 하겠지만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그 스펙트럼이나 거기 적혀 있는 전문성의 범위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티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가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더 선택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뚜껑이 안 열렸기 때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입시의 변화가 있고 나면 근데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굉장히 혼동의 시기가 올 겁니다. 2, 3년이 지나야 정착이 되고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좀 명확해질 텐데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어쨌든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왜 상황이기 예측을 때문에. 하냐면은 어머님들이 원하시니까. 그렇죠. 물어보시고 또 답변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가장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전문 교과의 퀄리티나 스펙트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전제에서는 1.0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깔끔하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이제 이 전문 교과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딱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도 수학 선생이고 이과 쪽 과목을 많이 다 보니까 과학 과목을 들 수 있는데 투 과목들 물투, 화투, 생투, 뒤투를 다 2개씩으로 만들어놨죠. 이런 거죠. 투를 쪼개서 2개. 과목들이 2과목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이제 뭐 조정이 들어가고 한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전문 교과라는 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를 좀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9등급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은 진로 과목이라서 절대평가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 내신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 버리기 힘들죠. 뭐 못하더라도 1은 안 되더라도 2, 3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테니까요. 네. 근데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3학년 1학기까지도 내신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물음표거든요. 저 또한 약간 물음표긴 한데 제가 안 그래도 뭐 최근도 설명회 하면서 이제 편제표들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 몇몇 학교를 빼고 고등학교. 네, 2025학년도 편제표, 고1 편제표죠.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얘네들은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솔직히 지금은 고3 때 진로 과목 열심히 깔아놓고 어차피 절대평가고 그다음에 내가 수능이라는 거 확신한 친구들은 다 안 해버리고 이제 수능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편제표나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는 학교 공부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할 게 좀 늘어나는 느낌이겠죠. 대신 이제 선택 과목은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약간 줄어든 만큼 이제 학교 생활 부분이 조금 더 커진. 뭐 여전히 저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중요하면 지금처럼 버리는 카드가 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똑같이 특히 대치동에서는 수능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곤 있는데 그건 저도 결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버리는 카드가 생기면 전체 내신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버리는 카드라고 표현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예를 들어 10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고 100명이 신청하는 과목이 있다면 등급 받기는 100명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10명 선택하는 과목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신청했다가도 빠져나가면서 100명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학교에서는 깔았긴 했지만 없어지는 과목이 꽤 있을 수 있다는 표현에서 죽는 과목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 그냥 등급을 버리는 과목이라는 뜻이 아니고 폐강되는 과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가 여전히 조금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죠. 진짜 그렇게 된다면 네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땡큐네요. 땡큐죠. 지금 같은 느낌일 테니까. 지금도 일부러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흐름 따라서 흘러가면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가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제 성적대 학생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너무 자세히 분석한 것 같은 부담스러우시죠. 네. 결국 대치동은 정시야 요거를 은행에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한 학교에 400명이면 저희가 소위 극상이라고 부르거나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특히나 5등급제가 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도 대치동은 1 맞기가 생각보다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을 벗어나게 되면 소위 뭐 스카이나 인서울의 가장 유명한 대학들을 간다고 했을 때 학종으로가 조금 내신 성적으로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내신이 받쳐주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올 거거든요. 물론 내년에 고1부터는 대학을 갈 때 정시에도 학생부가 조금씩 반영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80% 가까이는 정시 점수를 위주로 낼 텐데 그러려면 일단 수능 점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치동이 여태까지의 특장점으로도 수능이잖아요, 솔직히. 네, 수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은연중에 계속 강조도 하는 거고 학생들한테는 계속 내신을 강조하겠지만 그 뒤에서 이제 계획을 짜시고 학생을 이끌어가야 되는 어머니들한테는 특히나 이 수능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당장에 눈앞에 놓여 있는 내신에 대해서 강조를 훨씬 더 합니다. 네, 대치동 문제들 좋잖아요. 수학 강사니까 대치동 이제 수학 문제들 많이 보는데. 네, 내신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만큼 수능 대비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정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도 볼 수 있을 거고 고3이 되고 또는 이제 그 다음에도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전략을 짤 때 조금 더 이제 열어놓고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